네, 지구 위에 돈 되는 모든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수익 포착러 명민준입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병원의 문 손잡이도 심지어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 친구 없이는 세상이 굴러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맥을 짚는 이 금속. 오늘의 글투템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단 퀴즈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녹색이 아니라 반짝이는 구릿빛이었다. OX. 병원 문 손잡이나 수도꼭지에 향균 성분의 금속이 사용된다. OX. 주식보다 먼저 움직이고 연준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금속은 1번 아이언맨 티타늄, 2번 치약 속의 은가루, 3번 닥터코퍼 구리, 4번 알약 껍데기 아연. 자, 이쯤 되면 감 오셨죠? 글투 수익 포착러 저와 함께 만나볼 오늘의 글투템은 경제도 움직이고 산업도 돌리는 금속, 바로 구리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공에 구리 가격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기준으로 코덱스 구리 선물 ETF의 연중 수익률은 무려 33%를 기록했고요. 반면 타이거 구리 실물 ETF는 같은 기간 7.5% 상승에 그쳤습니다. 두 ETF는 선물과 실물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더 큰 차이는 추종하는 시장인데요. 코덱스는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 타이거는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을 따릅니다. 이 가격 기준이 수익률 격차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똑같이 구리에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이 대서양을 두고 수익률 격차가 어마어마한데요. 구리 투자의 핵심부터 숨어있는 재미난 이야기까지 오늘의 글투템 구리 낱낱이 파헤쳐 볼 분 모셨습니다. 원자재만 보면은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분이죠.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구리인데 구리 하면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리가 고대에는 사랑의 금속으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구리의 인생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너스의 금속이라고들 옛날엔 불렸는데 그 같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간단합니다. 결국 그 어원을 갖다 쫓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비너스가 어디서 탄생했느냐? 우리가 키프로스입니다. 근데 그 키프로스에서 나오는 금속인 구리를 갖다가 키프륨이라고 하죠. 근데 그 키프륨을 갖다가 조금씩 발음을 갖다 바꿔보면 나중에 커퍼가 됩니다. 결국 거기서 우리가 어원이 출발했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구리가 어떤 효능을 갖고 있었길래 우리가 구리가 무엇일까 보면 굉장히 좀 신비한 금속이었다라고 과거에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보면은 실제로 향균 효과라든가 특히나 치료제에 많이 쓰였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헌을 살펴보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료제, 상처를 치료하던가 이런 거에 많이 활용됐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로 와서 보면은 우리가 좀 이런 산업 전반적인 사용되는 게 바로 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TV라던가 또는 이런 불빛 라이트라던가 이런 모든 거에도 구리가 가장 필수제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산업 전반에 쓰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생각에 그냥 전기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이제 구리가 연결돼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금속이다. 아까 향균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구리가 병원 문의 손잡이, 뭐 수도꼭지, 지하철의 이 봉, 우리가 잡는 손잡이의 그 봉까지 구리라고 하는데 이런 향균 효과가 인정이 돼서 널리 쓰이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인증을 갖다 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때를 갖다가 기억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엘리베이터 누르는 버튼에도 구리 표지를 갖다가 막을 갖다가 설치해 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화장실이라던가 또는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손잡이나 전반적으로 구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항균 효과. 실제로 구리 위에다가 균을 갖다가 놓으면은 몇 시간이 지나서 사멸하는 효과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름 유래 말씀해 주시다가 사이프럼에서 사이프러스 그리고 코퍼까지 이렇게 이름이 넘어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닥터 코퍼라는 별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경제 뉴스나 보면은 알고 있는데 이 별명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월가에서 붙여졌다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우리가 왜 어째서 닥터 커퍼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사실상 수요의 거의 전반적인 99%가 제조업향, 산업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가정기기나 전자기기, TV, AI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모든 게 구리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즉 주식으로는 우리가 현재 버블인지 여부를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은 결국 멀티플 상향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지금 버블인지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러나 원자재는 실제로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원자재입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쓰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점점 흔들리고 더 이상 안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무엇이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경기의 부담이나 경기가 결국 고점인가? 과열인가? 이걸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경기의 이런 민감성 때문에 우리가 닥터 커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닥터 코퍼라고 하면 우리말로 의역을 해보자면은 뭐 구리 선생님, 구리 박사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경제가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이제 구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닥터 코퍼로 쓰인 것이다. 예. 이 정도면은 거의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뭐 2020년 팬데믹 이때도 구리가 제일 먼저 움직였나요? 사실 뭐 제일 먼저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좀 정체를 갖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도 사실 실제로 그때를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게 확인이 계속해서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2021년도 말부터 가격의 상방 변동성이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했다라 볼 수 있겠고 구리를 대체하는 자산이 무엇이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알루미늄 가격이 대체하는 알루미늄 가격이 구리만큼 점점 비싸져 가지고 시장에서는 그걸 갖다 판단 여부를 어떻게 본다? 기업들이 구리가 비싸서 알루미늄 쓰는데 알루미늄조차도 비싸지면은 경기의 고점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으로 과거에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갖다 좀 많이 참고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구리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손에 낀 번쩍번쩍하는 거는 보이는데 그건 구리 아니고 금이겠죠? 예, 금입니다. 예, 구리 열심히 팔아서 금을 사신. 알겠습니다. 요즘에 구리를 이제 전기의 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시인이 붙여준 별명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은데 전기의 피라는 거 말고 만약에 연구원님이 별명을 하나 따로 붙여주신다면 어떤 별명이 좀 어울릴까요? 저는 사실 뭐 물이라고 좀 표현을 갖다 하겠는데 물?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 우리가 산업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구리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안 돌아갑니다. 뭐 AI 혁명, 4차 산업, 사실 구리 없으면 불가능한 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가 없으면 사실상 고려 시대로 회귀하기 때문에 이 구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결국 우리 몸에서는 물이 없으면은 사실상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없으면 뭐다? 4차 산업도, 2차 산업도, 3차 산업도 전반적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산업의 쌀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상 물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금속계의 물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현안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 뭐 기사 제목 보면은 엿장수식 관세 뭐 이런 타이틀도 좀 붙더라고요. 내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또 유예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구리에다가 무려 50%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치의 피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이 안보 전략이랑 구리는 어떤 연결고리,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왜 구리인가를 갖다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네. 간단할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구리가 없으면 뭐다? 4차 산업 불가능해요. 군사무기도 못 만들어요. 자, 그런데 미국을 살펴보면은 2월 달에 트럼프는 이미 구리와 관련해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태 조사에 나서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실태 조사에 봤었을 때 표면성만 놓고 보더라도 구리가 없으면 위험한 걸 알아요. 그럼 미국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은 왜 이걸 안보로 인식했는가? 간단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구리 광산 측면에서는 전 세계 공급의
다섯 번째로 많은 6.1%를 차지해요. 네. 그런데 이걸 재련해주는 이걸 구리 광석을 전기동으로 만들어주는 재련 설비는 전체 전 세계 공급의 불과 4%가 채 안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구리를 갖다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자국 내재화가 안 되다 보니 전체 수요의 45%를 수입하거든요. 아하. 굉장히 위태로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재련 설비 늘리면 되잖아라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늘리는데 시차도 3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요. 아하. 이 같은 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불가피하게 이쪽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해줬다라 볼 수 있겠고 내재화에 서두르라는 메시지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중국 때문에 더욱더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히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은 구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힘이 있는 나라라 볼 수 있겠는데요. 광석으로 치면은 광석 공급은 전 세계 7.9%밖에 안 되지만은 재련업으로 들어가면은 전 세계 공급의 몇 퍼센트나 42%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공급, 우리 이미 히토리를 통해서 한번 맛봤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국 내 기업들한테 그만큼 내재화에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거에서 관세를 매김으로써 우리나라 로컬 기업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여기 관련된 이해관계에 얽힌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트레이딩 회사도 있을 거고 광산 기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 구리를 가져다가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 기업들한테 팔아야 되는 또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런 이해관계를 좀 나눠주자면은 어디가 가장 수혜를 보고 어디가 가장 피해를 보는 겁니까? 뭐 1차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광산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결국 광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채굴해서 판매하면 되는 그만인데 당연히 좀 힘들어지는 기업들은 그 구리를 갖다가 사는 기업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산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공 기업들이 힘들어질 텐데 다만 이게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은 광산은 계속 돈을 더 많이 벌고 강공기업은 계속 힘들어지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원자재는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결국 구리 가격이 LME 가격 기준으로 톤당 9,000불이 넘어가서부터는 네. 가공기업들은 비용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전기전도나 열전도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1톤당 알루미늄 2.5톤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리 1톤당 알루미늄 2.5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도나 열전, 우리 왜 가전 매장 가보면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 딱지를 보면은 1등급이 이 제품이 좋아요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제품은 구리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반대로 4등급, 5등급은 이 제품은 알루미늄을 많이 썼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전기를 조금 더 많이 먹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전도랑 전기전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알루미늄을 썼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공기업들은 계속 손해를 갖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니즈가 형성됩니다. 예. 그럼 뭐다? 결국 생산자는 초반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둔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소비자인 가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점점 이익을 다시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광산 기업들은 어떻게 관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도 광산을 캐서 구리를 팔아야 되는데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Q라는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나? 그럼 전체적인 이익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광산 기업들은 수혜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미국 광산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아, 미국 광산 기업은 수혜다. 맞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무역의 장벽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우리가 좀 왜곡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닥터코퍼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결국 경제랑 산업이 잘 돌아가야 구리도 많이 팔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몇 달 전만 해도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니 경기 침체니 중국이 실제로는 경제 성장률이 뭐 3%로 내려가는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산업이 잘 안 돌아가고 경제 성장률이 잘 안 올라오는데 구리 가격은 쇼티지로 올라간다? 이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가 좀 별개로 좀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적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사실은 지금의 구리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 대체재이기 때문에. 근데 구리는 구조적 공급 부족에 지난 2, 3년 동안 계속 빠져있기 때문에 얘를 좀 별개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경기에 민감한 자산인 건 맞지만은 그래서 닥터카퍼인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갖다 구리만으로 경제 상황 갖다 현재 위치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그러면은 대신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아하, 알겠습니다. 알루미늄 얘기까지 또 해주시니까 어디서 돈이 움직이느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글투템 구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ETF가 있겠죠.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덜 들어가는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어떤 하나하나 기업들을 면면을 살펴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별로도 시장 점유율이 또 달라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다르고 기업별로 또 특화된 부분도 다르고 실제로 기업별로 광석 1톤을 갖다 가져다가 여기서 추출하는 구리의 양이라던가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부산물 예를 들어서 은이나 히토류나 팔라듐 이런 부산물이나 또는 추출 능력에 따라서 구리가 몇 %에 따라 기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마진도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마진이 완전히 다르고 또 기업별로 광산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남미에 위치해 있는 구리광산을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 네. 문제는 뭐다? 남미는 대표적으로 포퓰리즘이 심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정부의 포퓰리즘에 의해서 광산들한테 무거운 세금을 자꾸 법인세를 인상하려 하거든요. 그럼 기업들은 어닝은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또한 한편으로는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좀 노조 파업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 노조 파업 때문에 기업들의 어닝은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면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시가총액이 큰 애들 중심으로 많이들 편성되는 편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투자하려면은 ETF부터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ETF들은 뭐가 있어요? 구리 투자 대표 상품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코덱스 구리 선물 H 붙은 것도 있고 타이거 구리 실물 ETF도 있고 글로벌 X 코퍼 마이너스 요거는 뭐 저 광산 기업들 뭐 이런 것 같고 신한 구리 선물, 삼성 구리 선물 ETN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개별 상품으로 보기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도 어느 시장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미국 시장인 이제 코맥스 시장이죠. 그래서 코맥스 구리 가격은 급등을 한 반면에 네. 런던 LME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 올랐어요. 많이. 왜 그래요? 왜냐? 관세 영역이 다르게 됐잖아요. 런던이랑 뉴욕이랑 맞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놀래가지고 미리 선수요,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시장의 가격은 튀는데 사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냥 미국만 튀는 게 맞죠. 근데 만약 ETF별로 이 상품 안에서 이 상품이 구리의 선물을 추종하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 있는 선물 형태다. 네. 그럼 튀는 게 맞죠. 또는 실물, 현물을 추종하는 자산이다. 그럼 창고에 있는 재고를 기반해서 형성된 상품일 거예요, ETF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LME 거래소 거냐, 아니면 이게 코맥스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재고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관세 때문에 그렇게 좀 형성되는 차이라. 그래서 우리가 ETF를 접근할 때 이런 차이로 좀 접근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커퍼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광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형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뒤에 H 붙은 거는 방송 전에 이제 환해지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H 붙은 거 환해지랑 안 붙은 거랑 핵심적으로 차이가 뭐예요? H가 붙었다라는 거는 달러에 대해서 해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높던 낮던 그걸 해치하면서 우리가 가격 가치가 형성된다라 볼 수 있겠고 반대로 해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할 때는
그럼 이 제품단에서 이 상품단에서도 그 가치를 갖다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의 이런 차이, 환단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해지 H가 안 붙은 게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겠네요.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률도 더 크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테고 네. 더불어서 달러화가 강하다는 뜻은 뭐다? 원자재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원자재 표시 자산은 달러화고 달러화 가치가 강해졌다는 뜻은 네. 원자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체가 누구다? 신흥 국가들입니다. 왜냐? 이들이 원자재를 받아다가 가공한 다음에 선진국들한테 파는 구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 원자재 땅에서 이들이 사기가 부담스러워요. 원료 가격이 높아지고 수요가 안 좋아지는 구조로 보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다.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론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안 좋아진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사실 달러화가 강해지니까 같이 좋아지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해석하면은 원자재가 달러가 높아지면 안 좋아질 텐데. 그러면 H가 안 붙은 거는 달러화가 약한데 원자재가 특정 수요로 인해서 강하면 그러면은 요게 대박 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좀 안 좋은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데 여기 굴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또 그쵸.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단에서는 사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같이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해외에서 이런 투자들이 좀 장벽을 느끼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뭐 국내 기업에서도 구리 관련돼서 오르는 뭐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생산 캐파단에서 생산 능력단에서의 차이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나라에 뭉뚱거려서 생산 능력이 큰 거지 개별 기업으로 보면은 국내 기업들도 보면 충분히 크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구리 얘기를 열심히 해봤는데 조금 궁금한 거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구리 얘기하는 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고 거기다가 뭐 경제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뭐 이제 구리와 뭐 전선과 전력 설비 뭐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리가 앞으로도 오른다라는 쪽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냐면은 굴이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LME 가격 기준으로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라 보거든요. 네. 전고점까지는 여전히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이 너무 비싸서 사실 그게 더 맞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렇게 해서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뭐냐? 결국 관세가 부과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미국 내 기업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그렇죠. 선수요 효과죠. 즉 사재기를 해서 미리 쟁여놓으려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당장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러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 이후로 놓고 보면은 이 선수요 효과가 끝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선수요 때문에 결국 런던의 LME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리가 너무 비싸지면 기업들은 어떤 행동을 취한다? 결국 자기 이익을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 대체하죠. 뭘로? 대체제인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려 하죠. 전체 구리 수요에서 65%가 굳이 고순도가 필요하지 않은 산업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가전, 전자기기, 내연기관차, 건설 현장. 이쪽은 굳이 고순도 구리가 필요 없거든요.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전력망이라든가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는 고순도 구리가 필요하지만은 나머지 수요처들은 다 불필요하다. 그럼 그렇게 되면 뭐다? 구리 가격에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대체하려는 수요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 가격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톤당 9,000발이 넘어가서부터는 점점 대체하려는 수요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최근에 보면 알루미늄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려 하는 네. 그림들이 바로 그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측면에서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전고점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LME 기준으로 그러나 그 이상 가격에는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전반적으로 들으면 사실 구리보다는 알루미늄이 더 뭔가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땐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다만 시차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럼 봤었을 때 알루미늄이 그러면 상승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대체제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금속은 뭘 추종한다? 유동성이에요. 왜냐? 산업금속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많이 쓰이죠. 네. 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게 뭐다? 유동성이에요. 그러면 그 유동성의 방향으로 봤었을 때 알루미늄과 기타 산업금속들은 유동성을 8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지금 유동성이 연초부터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페드는 또 SLR 규제 완화하면은 유동성 더 풀려요. 그걸 감안을 해서 보면은 이걸 8개월을 갖다가 후행해서 놓고 보면은 지금이 바닥권역이라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방향성.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서 봤었을 때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때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알루미늄도 대체 투자로 좀 비전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구리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초보자한테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구리가 뭐 대충 뉴스에 나오는 것만 대충 아는데 그래도 그냥 투자는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어떤 상품 이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결국 ETF가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ETF 단에서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겠는데 다만 ETF 단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네. 대체 LM이냐, 코맥스를 추종하는 거냐, 그거의 차이가 있을 테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게 롤오버라는 부분이 개념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은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매월마다 만기가 존재해서 롤오버 시의 코스트가 또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구리단에서 현물을 사야 되는 게 현물형 ETF가 맞겠고 더 나는 좀 더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게 코맥스 거의 현물을 갖다 이제 현물을 추종하는지 아니면 LME의 현물을 추종하는지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럼 주식형 이제 광산 주도로 형성된 주식형 ETF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알겠습니다. 구리 투자 필수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첫 번째 이게 선물형이냐. 왜냐하면 롤오버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현물형이란데 현물형은 롤오버 코스트에서 자유롭죠. 왜? 말 그대로 만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 여기서 이게 LME 거냐 또는 코맥스 시장 거냐 어디 선물 거래소를 추종한 이제 실물인가 이게 또 중요할 테고 세 번째로는 광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고민되죠.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에요. 네. 그 생산 비용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놓고 보면은 광산들은 개발 비용을 제외하면은 변동성도 크고 비중이 큰 게 뭐다? 전기요금, 연료비, 인건비입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을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결국에는 금속들은 재련을 할 때 전력 비용에 민감하거든요. 전력 없으면 절제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원인 천연가스 가격을 갖다 우리가 또 방향성을 같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체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연구원님이 좀 지금 상품 중에서 아까 알루미늄 얘기도 하셨고 혹은 뭐 우리가 구리로 지금 초반부터 중반부로 쭉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는 니켈을 갖다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 예. 그러니까 니켈 사실 안 좋은 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네. 22년도부터 중국의 현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배터리가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고 결국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보조금 수혜도 점점 약해져 가지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중요한 점, 이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점은 그 수요가 계속 지금도 더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만약 주장 논리라면은 니켈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더 빠져야 돼요. 지금 톤당 15,000불 정도인데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내려간다란 말이죠. 이상하게 버텨요. 네. 왜 버틸까? 간단해요. 감산이에요. 글로벌 최대 니켈 산지는 어디다?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작년 대비 26%의 감산을 발표했고 네. 더불어서 광석에 대해서도 판매를 할 때 이 세금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톤당 10%의 고정세율이 들어갔다면은 이제 그 광석에 대해서 가격 변동에 따라 14에서 19%의 변동세율이 적용되고 전기차에 활용되는 니켈 광석에 대해서는 2%의 로열티 세율을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게끔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공급에 대해서 부담이다. 그러니 가격이 여기서 더 안 빠지는 거예요. 네. 원래 감산이 전개되면 가격은 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아직 안 튀었어요. 빠지진 않고. 그럼 그 트리거가 중요하거든요. 그 트리거가 무엇일까? 저는 유동성이라 봐요. 유동성. 맞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돈을 다 풀리고 하고 있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올해 1.3조 달러 정도 유동성 풀고 여기서 0.2조 달러 유동성 더 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ECB는 금리를 계속 인하했고 BOJ는 금리 인상을 뒤로 연기하고 있고 네. 한국의 새 정부는 역대급 추경을 발표했고 특히 페드는 4에서 6조 달러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SLR 규제를 갖다 풀어주려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미국 MMF 시장에만 7.4조 달러가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다 튀어나온다. 유동성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산업금속을 8개월을 선행한다. 유동성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라면은 산업금속은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점점 좋아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올해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올해 초부터 중국이 돈을 엄청 풀었어요. 네. 주시장 빠지니까 ETF 동원해가지고 국부펀드 동원해서 주식을 막 사요. 자, 돈을 계속 뿌리고 있다란 말이죠. 다른 나라도 점점 경기가 위기 의식이 계속 형성되니 네. 돈을 계속 찍어내요. 풀잖아요. 그러면은 유동성에 민감한 게 어떤 자산이다? 비트코인이에요. 유동성 3개월 후행이에요. 네. 그리고 은하고 백금이 원자재 안에서 가장 민감해요. 얘들이 또 엄청 많이 튀었다란 말이죠. 백금만 하더라도 연초 대비 50% 이상이 튀었거든요. 네. 자, 유동성에 민감한 애들이 먼저 튀었다면은 후행적으로 다른 애들이 튀어요. 누구다? 원래 구리인데 구리는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 좀 차치하고 네. 대체제인 알루미늄과 그리고 니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그 가장 큰 트리거기 때문에 이들 금속을 우리가 한 4분기경, 연말경에 가장 주목해야 될 자산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구리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대부분은 이제 개별 종목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실 텐데 왜 금속 쪽에 집중하면 다른 투자 대비 이런 점이 매력이 있고 이런 점이 장점이 있다라는 금속 투자, 원자재 투자 여기에 강점은 뭘까요? 결국에는 경기의 사이클에 민감하다라 볼 수 있어요. 결국 지금이 유동성 사이클이 시작되는 구간이고 앞으로 유동성이 많이 뿜어져 나오는 구간이라 본다면은 우리가 대표적 시클리컬이라면 금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단에서 유동성에 집중을 했었을 때 그걸 후행하는 자산라고 본다면 결국 금속이기 때문에 그 베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고요. 우리가 과거 21년도 때도 유동성이 점점 풍부해졌어요. 그 풍부해진 것 갖다가 뒤늦게서 산업금속들이 반영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21년도 때 산업금속들이 다 폭주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전쟁 이후로 확 내려가긴 했지만은 그 유동성 후행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나온다. 아, 그럼 뒤늦게 산업금속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걸 갖다가 그 베타가 즉 변동성 상방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황 좀 적합하지 않은 전반적인 경제의 큰 틀 그리고 뭐 통화 정책 큰 틀, 재정 정책 이런 거를 본다면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먹을 것이 많은 게 금속 쪽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글투템 구리 관련해서 너무나 유쾌하게 또 날카롭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주시면서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최진영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글투 수익 포착러 저와 함께한 구리 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구 위에 돈 되는 좌표 콕 찍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글투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